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각 중국 이야기 오늘 좀 깊게 나눠볼 텐데요.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 함께합니다.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중국에 대한 걱정들, 성장을 좀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좀 의구심들이 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고 보십니까? 조금 이제 과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중국 경제 걱정은 아마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사안은 아닌데 네.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. 미국 GDP의 20% 넘어가는 나라 G7 국가가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2%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있냐. 없죠. 근데 중국이 미국 GDP의 73%인데요. 지난 분기에 보면은 4.9%를 성장, 5%를 성장을 해요. 그렇게 보면은 뭐 항공모함이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는 건데 그거를 조금 이제 색안경 쓰고 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. 그러니까 너무나 큰 그동안의 성장률을 보여줬던 중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중국 이제 성장세가 너무 꺾이는 거 아닌가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중국의 앞날이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. 기어코 뭔가 그 위기는 극복해낼 것이다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낼까요, 중국은? 일단은 미국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이 뭐 최근 7년 동안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했는데 뭐 중국이 이게 무역 적자가 나거나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지 않아요.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서 공장 빼야 되고 다 빼야 된다는 디커플링을 얘기를 하다가 네. 최근에 보면 디리스킹을 얘기를 해요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반도체 빼고는 제조업에서는 다 경쟁력 하자.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의 생존력이라는 게 반도체 빼고는 다 멀쩡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뭐 극복하냐 못하냐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. 과거에 일본이 G2였을 때 미국이 일본을 자초시키는데 10년 정도 걸렸어요. 10년. 근데 지금 중국의 GDP가 당시에 일본 GDP의 12배나 돼요. 그렇게 보면은 그 시간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이제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아직 승부는 모르죠. 그런데 문제는 최근 이제 바이든 대통령,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에 중국의 견제는 그 견제받은 기업들이 한 605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. 부도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. 다 붙였군요.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직은 그 제조업에서의 중국의 경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최근 바이든 정부 3년 동안에 이게 뭐 좀 길을 꺾어놨다 뭐 그런 정도지 본질적인 경쟁력의 훼손이 지금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내년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네. 아마도 그때는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 중국을 아마 자주시키거나 이제 뭐 굴복시킬 수 있지 않나 싶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뭐 굉장히 긴 시간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같은 상태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쉽게 중국을 꺾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신데 사실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워낙에 그 팬데믹 사이에 셧다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 침체도 있었고요. 또 중국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관련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.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중국 경제를 좀 이렇게 좌초시키게 만드는 좀 큰 암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위기는 어떻게 타게 될까요? 그것도 조금 과장이 됐는데요. 3년 봉쇄했다가 3개월 만에 리카바한다는 건 너블성설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풀어놓고 나서 경기 부양을 시작하는 3개월 정도 지난 단계고 네.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뭐 발표했다고 그 다음날 효과 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가 가야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. 중국 왜 발표해놓고 이게 수치가 안 나오냐 그건 조금 성급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제 7월 달에 보면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빅구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면서 월스트리트저널부터 중국 40년 끝났다, 뭐 피크아웃 됐다, 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우로 생각해보면 대우건설이 부도났다고 그래서 한국 건설업이 망하거나 한국 경제가 위기에 간 건 아니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과장이 된 부분이 있고 네. 그래서 부동산이 뭐 중국 GDP의 30%, 35%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중국 전체가 경제 위기, 금융 위기로 간다는 게 이제 주장의 대부분인데 그게 좀 과장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은 12%, 거기에 뭐 철강, 화학, 무슨 뭐 이게 자동차, 가구, 가전, 시멘트 다 합쳤을 때 한 35% 정도인데 그 회사들이 다가 이제 건설업에 쓰이냐 그것도 아니죠.
그리고 건설회사들의 10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탑 10 중에서 부도난 회사는 하나예요. 네. 나머지 9개는 이제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3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거래 안 되고 집 안 산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언제 풀리나 쪽에 포커스를 둬야지 그것 때문에 중국이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장이다. 그럼 언제 풀리는지 그 시그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그 중국이 통상 보면 내수가 한 두 자릿수 12, 3%를 성장하는데 7월 달에 2%까지 떨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덜컹 겁을 먹은 거죠. 그래서 8월 달에 보면 중국이 한 달에 경제 정책을 28개를 쏟아냅니다. 그래서 뭐 최근 20년간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래됐네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 정책의 타임래그를 본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 2월, 3월 요 정도 가야 이제 수치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래서 그게 유효하다고 하면 뭐 거기다 한 3개월, 6개월 더 한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아마 부동산들은 이제 플러스를 가든지 뭐 이런 시그널이 나타날 것 같아요. 네. 소비는 어떻다고 보세요?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은 관군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중국에서 지갑을 열 것인가? 최근에 이제 워낙 청년 실업 문제도 중국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갑 잘 안 열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어요. 중국의 지갑은 열었는데요. 그래서 그 립스틱 경제라는 말이 있죠. 네. 경기가 나쁠 때 이제 내구재를 사기보다는 이제 가벼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지금 최근에 소비를 보면 리커버를 살짝 합니다. 2%에서 5%까지 올라왔는데 주로 먹고 마시고 여행 가는데 돈을 지금 쓰고 있고 뭐 자동차, 가전, 가구, 내구 소비재를 사는 데는 돈을 쓰지 않아요. 그래서 서비스 소비는 두 자릿수로 완전 회복을 했지만 상품 소비가 이게 아직 리커버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중국은 립스틱 경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전체 풀 메이크업하고 언제 쇼핑하러 가냐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고용 수치가 조금 나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백화점에 그 고급 차들이 잘 팔리면 심플하죠. 주식 가격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증시와 부동산의 가격 상승 이제 이게 아마 중국 내수에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리커버는 분명하지만 리커버는 먹고 마시고 하는 이제 서비스 음식료 소비 중심이고 내구재 소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.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이 만납니다. 여기서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? 뭐 소문난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그래서 이유는 이미 전조가 보이는데요.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시진핑의 사전 이제 전령사로 왕이 외교부장이 가서 사전 조율을 했는데 네. 부드럽게 이제 이거 회담을 하려면 5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. 이 5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 회담 잘 끝날 거다. 그러는데 5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딱 걸리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서 반중국을 하지 마라. 두 번째는 대만 문제를 이걸 관여하지 마라. 그 2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. 그것은 바이든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한 동맹 전략은 뭐 바이든 정부의 아젠다인데 그 2가지를 짚었다는 것은 이번 회담에서 큰 성과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왜 가냐 그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번에 놓고 보면 누가 봐도 회담하기 전에 미국의 장관들 4명이 북경을 갔어요. 네. 그러나 아무 성과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는 누가 더 급하냐고 그러면 선거를 앞둔 이제 바이든이 조금 더 급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그 14억의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외교인 건가요? 그것이 엄청난 이제 14억들의 눈에 보이는 자긍심. 이제 우리가 항상 미국한테 당했다 뭐 이런 느낌에서 네. 이제 우리가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죠. 알겠습니다. 다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뭔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이 기대감을 살짝 낮추되 중국 경제에 대한 너무나 암울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. 소장님 고맙습니다.